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금융 네.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점점 하다 보니까 금융은 약간 좀 멀어지고 중세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몽골이 망한 뒤에 네. 십자군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북부 유럽, 북부 이탈리아 정확히 말하면 베네치아, 제노아, 피렌체 이런 그 서역으로 가는 서방으로 가는 그런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500년대 들어가서 유럽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흑사표인가요? 아니죠. 동루머가 망합니다. 아, 네네. 오스만 투르크가. 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함락되고 이스탄불이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중국과 인도를 잇는 육로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교도의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음. 동로마를 멸망시킨 뒤에도 이제 뭐랄까요, 계속 서진을 하려는 야욕을 접지 유럽까지 않습니다. 먹겠다. 뭐 폴란드, 네. 불가리아, 뭐 등등 막 계속 전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동로마가 망하면서 동로마의 지식인들이 서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숫자라든지 뭐 이런 과학적이라든 건지 이런 게 사실은 이슬람이 더 발전을 했었어요. 그 기술이 사실 동유럽이랑 이제 교류가 되고 있었고, 요런 게 이제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과학도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같이 이제 붐을 엄청나게 일으키죠. 서유럽 쪽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죠. 지동설, 천도동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설이 이제 중세 유럽을 다 이제 먹고 있었는데 깨지기 시작하죠. 사실상 르네상스가 재부활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에 대해서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BC 이전에도 이미 여러 자료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측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살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네. 이제 신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 왜? 내가 돈을 좀 만지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만지는데 내가 내 자유를 좀 누려야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북부 유럽, 그러니까 북이탈리아는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쌓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외되었던 게 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상업으로 치자면 스페인, 포르투갈 요런 쪽은 이제 지중해 쪽 무역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남부 쪽이 거의 뭐 무슬림한테 먹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중해 무역에서 배제됐다고 해도 생각을 해도 문제가 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남부 지방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을 싹 다 몰아냅니다. 북아프리카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누구냐? 콜럼버스죠. 그렇죠. 크리스티아노 콜럼버스. 이탈리아 사람이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네. 그렇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상인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탐험가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땐 탐험가라고 배웠던 것 그때까지도? 같아요. 네네. 오케이. 요새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 때까지도 그렇죠. 네. 위대한 탐험가. 네, 그렇죠. 탐험가죠. 탐험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남자. 본질은 상인이에요. 장사꾼이고요.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장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활로를 찾죠. 그렇게 큰 상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한 방을 노리는 거죠. 벤처죠, 벤처.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의 계획을 들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피치를 하러 다닙니다. 왕 앞에서. 왕 앞에서. 프랑스 왕한테도 가고, 포르투갈 왕한테도 가고, 영국 왕한테도 가요. 다 까입니다. 피치를 했더니 왜? 네 계산 다 안 맞는데? 이런 말을 말도 안 들어요. 되는 소리냐. 네. 계산을 잘못했다 이거 애초에. 네. 아니 뭐 계산부터 잘못했는데 무슨 투자야. 다 까여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준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페인이죠. 이자벨라 여왕이 벤처 투자에 VC가 돼줍니다. 그렇죠.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근데 스페인도 알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 계산 다 알고는 있었지만 뭐 인생 한 방이니까. 그렇죠. 사실 뭐 한 쉽게 얘기해서 네. 한 뭐 10만 원 투자해서 네. 뭐 몇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렇죠. 잘 터지면 터지면 네, 10만 원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간 거예요. 배 세척에 90명의 선원을 내줍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한몫을 잡았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뚫어서 스파이스, 향료와 옷감을 내가 가져오겠다. 네, 비단. 최대한의 이거 내가 한 방에 다 가져오겠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스페인이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을 찾았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그 북이탈리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서유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스페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렇죠. 정복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을 한다고 한들 뭐 여러 가지가 꼬여 있겠죠. 당시 시대 상황이.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는 둥글고 배로 인도에 갈 수 있다. 육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더 많은 향료와 비단을 더 싼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사치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 쌓였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에. 그럼 소비층이 생겼단 말이죠. 그걸 소비할 귀족이 있는 거예요. 가져오기만 하면 대박인 거죠, 인생. 그리고 이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황금의 땅. 그렇죠. 시라큐사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찾아다 주겠다. 네. 이 사람이 사실 국왕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북이탈리아 지방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은행들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줄 이유가 없죠. 굳이 내가 이미 너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대항을 나가본 사람도 없고 벤처 사실상 그렇잖아요. 구글이 지금이야 구글이지. 몇 번이나 까였겠어요. 처음도. 그래서 콜럼버스가 제안한 그 피치를 그러니까 제안을 듣고 이제 이사벨라 형이 이제 해준 거죠. 황금과 그 향료와 이 모든 사치품을 내 들고 오겠다. 그리고 국왕이 그 왕국의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장을 해준단 말이죠. 당시는 사실상 그 개인 경제보다도 국가 경제라고 바라보는 게 더 쉬워요. 맞습니다. 어떤 루트를 개발했으면 그걸 누군가 보호해줘야 돼. 그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왕밖에 없죠. 그 당시에. 독점권을 주는 거죠. 네, 독점권도 주고 군사권을 동원해서 지켜주고. 네. 그게 사실은 왕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제대로 된 물줄을 잡았죠. VC를 제대로 된 VC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3달 동안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죠. 10월 한 11일 밤에 도착해서 12월 12일 날 이제 내린다고 합니다. 네. 캐리비안.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서인도제도라고 그래요, 거기를. 네. 카리브해. 네. 카리브해에 도착을 하고요. 제가 한번 그게 코스타리카 언들이라고 해요. 네네. 처음 내렸던 데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인도라고 믿었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름도 서인도제도라고 불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인디안이라고 인디오죠. 이제 네네. 스페인어로 하면 인디오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이 사람이 내리자마자 이제 그 원주민들을 마주쳤잖아요. 좀 있다 보니까 만만한 거죠. 뭘 삼냐면 자기 8명을 바로 그 원주민 8명을 자기 하인으로 삼습니다. 갔더니 자기가 찾던 향료도 없고 뭐 옷감도 없고 다 아시다시피 그 인디오 분들이 그렇게 옷을 많이 입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게 비단이라 이런 네네, 게. 뭐 향료도 없었겠죠. 그리고 황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없어요. 네, 그 처음에 콜럼버스가 그 해안에 상륙을 했을 때는 그 원주민들이 그 당시 황금으로 한 장식을 좀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또 유독 마침 해안가에 몰려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됐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원금을 내가 네. 반환하고 나머지는 내 거다. 깃발 꽂고. 그렇죠. 근데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거기서도 황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국왕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사업가예요. 상인이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죠. 금캐와라. 목에 방울을 달아줍니다. 그 제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땀비엔 라 유비아라고 스페인 영화가 있는데 멕시코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뤘던 게 있어요. 그 수도 그 콜롬비아 말고 밑에 뭐죠? 볼리비아. 네. 그때 한번 이 영화 했었어요. 네네. 땀비엔 라 유비아. 거기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에 방울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금을 채워야 돼요. 방울 안에. 못 채우면 손을 자릅니다. 그래도 못 찾아오면 또 손을 자르고, 그래도 못 찾아오면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어린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란까지도 일어나는데 당연히 제압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뭔가를 가져가야 되니까 뭘 가져가기 시작하냐면 그 주변에 나오는 이제 곡물들, 농업을 시켜서 그리고 노예들.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명을 한 배에 싣고 이제 스페인으로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한 200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무역의 거의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훗날 얘기긴 하지만 그 남미의 그 원주민들이 대부분 병, 특히 매독 이런 거로 많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 서약에서 그 유럽에서 들어온 그 병에 면역이 안 돼서 네. 그 흑인 노예가 시작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콜럼버스가 하기 시작한 건 그런 거예요. 별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실상 가져간 건 노예를 가져간다거나 뭐 곡물을 가져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을 가져간다거나 그럼에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총 3-4번에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12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버너라고 해서 뭐 총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지위를 누리다가
거기에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얘는 아니다. 스페인 정부에 고소를 합니다. 왕국에다가 끌려가요. 체인 그 손에 수갑을 차고. 그리고 이제 총독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요. 대신에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페인 왕이 처벌은 안 하고 대신 또 뒤로 또 돈 대주고 또 가봐라. 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죠. 그렇게 죽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식민지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죠. 어마어마한 그 전까지 사실은 포르투갈은 중국으로 인도로 가는 배 항로를 뚫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바스코다가마.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스페인을 따라서 포르투갈도 남미로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들어갔던 건 사실 포르투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선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에 약간 관련돼서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네네. 웃겨요 이게. 욕을 하면 안 되지. 포르투갈하고 네. 스페인하고 싸워요. 남미를 가지고. 그렇죠. 지들이 싸웁니다. 네. 남의 나라 땅을 가지고. 이거 누가 결정을 내려주냐면 교황이 내려줘요. 맞습니다. 교황이 남미를 반으로 가르고 야 오른쪽은 포르투갈 거 하고 네. 왼쪽은 스페인 거 해.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죠. 교황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무슨 이세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한테 유리한 판정을 해줬군요. 네. 이제 그게 웃긴 게 국제법이라는 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약간씩 싹이 트기 시작해요. 네네. 특히 땅을 가지고 남의 나라 땅 가지고 지들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이건 번외 얘기고. 네. 그래서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성 적자라기보다도 금이나 은 이게 유럽에서 만성으로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그 금광 그 채굴 기술이 뭐라 그러죠? 진화하면서 네. 독일에서도 은이 이제 잘 캐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콘키스타도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정복자들 네. 스페인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코르테즈 뭐 아즈텍을 멸망시키고 네네네. 잉카를 멸망시키면서 실제로 찾죠. 엘도라도를 찾아요. 제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금이 얼만큼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갔냐면 대략 1525년 전까지만 해도 24,000에서 25,000kg의 금만 네.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660년대까지 총 16만 4천 킬로그램의 금이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은을 제외한. 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금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그냥 잭팟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쓸어 담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 완전 식민지, 착취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스페인이 불을 어마어마하게 잘 쌓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당시에 그런 지형적인 역사도 있겠지만 이런 불을 쌓으면서 무적함 대까지 가는 유럽의 최강자로 갑자기 중심지로 떠오르는 스페인이 불을 여기서 쐈죠. 당시만 해도 영국은 스페인의 목이죠. 그렇죠. 애들이 금 나르면 해적질해서 영국은 살짝 붙어서 이제 들고 올 때마다 살짝 뭐 한 조금 가져가고. 그렇죠. 네. 영국 여왕은 해적들한테 해적질하는 그것도 웃겨. 해적질하는 권리를 줄 테니 얼마를 갖다 바쳐라. 국가가 삐글 뜯는 거죠. 국가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 범죄를 허가해 주잖아요. 네. 그것도 왜 자기가 뭔데 허가해 준지. 뭐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에 돈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그 캐피탈리즘의 시초라고 이걸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자본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아직까지는 관치주의였다. 관치 경제. 그렇죠. 뭔가 국왕 주도하에, 나라 주도하에, 이게 뭐 물론 그걸 이끌었던 건 개인이지만 어쨌든 뭐 국가의 공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뒤에 배후에는 언제나 국가가 주도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독일 쪽, 네덜란드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발틱 그쪽 해안에서 무역이 활발했는데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죠. 한자 동맹. 한자 동맹이 이제 발틱 해안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네덜란드가 꼽히기 시작하죠. 그 네덜란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동인도 회사. 네. 뭐 여러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를 세웠지만 그렇죠. 시초는 네덜란드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마 이게 역사 최초의 주식회사가 되면서 네덜란드가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그 남아도는 부를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쓰느냐? 튤립에 쓰죠.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다시 금융,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금융의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었느냐를 얘기했고 네. 이제는 오늘 말씀드렸던 건 유럽에 어떻게 부가 쌓이기 시작했느냐, 확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부가 활발하게 돌기 시작했느냐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얘기는 어떻게 이제 유럽이 현대 유럽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업 체계나 금융 체계가 현대적인 체계로 거듭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또 다른 뉴스 방송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팟빵과 파티에서 그리고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